여러분 안녕하세요. 쉬운 디지털 TV의 시리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관해 관심도가 정말 많아지셨는데요. 그 다양한 플랫폼 중에서도 오늘은 잽에 관해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잽은 네이버 제페토 운영인 네이버제트와 바람의 나라 게임 개발을 한 슈퍼캣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100일 동안 베타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제는 정식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마음만 먹으면 잽을 통해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과 가장 유사한 2D의 공간 안에서 아바타가 서로 이동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인데 여기에 NFT까지 장착을 했기 때문에 아주 야심차게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또한 네이버 웨일 스페이스를 연동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선생님께서 계정을 등록을 해주시면 초등학생들도 메타버스 플랫폼인 잽을 통해 메타버스를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하나의 드라마 안에서 워크숍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라이브 미팅과 캠핑 페어 등 다양한 활동을 이 메타버스 공간인 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과 잽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누구나 쉽게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첫 번째는 누구나 쉽게 참여가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게더타운과 잽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크롬 브라우저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어떤 모임의 주체가 되는 관리자 즉 호스트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로그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게스트의 입장에서는 로그인 절차가 진행하지 않아도 참여가 가능하세요. PC와 모바일 버전에서 둘 다 사용이 가능하고 단 모바일 버전에서는 기능의 한계가 있다는 점은 꼭 유의해 두시고요.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외국 회사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 버전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번역기를 통해서 한글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다면 잽은 한국 플랫폼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버전이 진행이 되어서 누구나 쉽게 메타버스 플랫폼을 경험할 수가 있으세요. 두 번째는 참여 인원과 가격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동시 접속하는 인원이 총 50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25명까지는 무료 버전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25명 이상부터 500명까지는 유료 버전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시간에 따라 가격 차이가 조금은 있는데 2시간에는 2달러, 하루는 3달러, 한 달은 7달러 이렇게 가격이 다르게 유료 버전으로 동시 인원수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반면에 잽은 동시 접속 인원이 5만 명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5만 명의 어마어마한 인원을 같이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커다란 행사나 이벤트에서도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교육 현장에서도 누구나 쉽게 접속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 5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잽은 무료 버전입니다. 잽에서 활용하고 있는 맵이나 에셋 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현재까지는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을 활용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한 화면에서 보여지는 인원은 모두 8명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인원은 옆으로 넘기시면서 참여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세 번째는 템플릿 비교 부분인데요. 게더타운과 잽의 템플릿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게더타운 공간으로 입장이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게더타운의 레이아웃은 어떻게 보여지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제일 먼저 아바타가 보이실 거예요. 입장하기 전에 아바타 설정하는 부분에서 나의 캐릭터를 꾸며주고 입장을 하면 이렇게 내가 완성되어 있는 부캐 모양인 아바타가 보여지고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나의 웹캠을 통해서 송출이 되고 있는 나의 비디오와 오디오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아바타를 움직여 주실 때는 방향키를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바타를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위쪽에 보시니 다른 참가자가 보여지네요. 이렇게 아바타끼리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하니 맨 위에 없었던 비디오가 활성화가 되었죠. 자, 이 상대방의 비디오와 오디오도 내가 원하면 나의 입장에서 보지 않게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게더타운에서는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이 단축키 활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딱 3가지만 알면 됩니다. 자, Z 부분은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내가 기분이 좋다 또는 내가 평소에 기분이 좋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춤추기 기능이 바로 알파벳 Z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상대방의 아바타에 가려져서 이동을 할 수가 없다. 이럴 때는 키보드 G 버튼을 눌러서 고스트 버전으로 내가 상대방을 통과할 수 있는 기능. 세 번째 기능은 바로 키보드의 X 버튼인데요. 아바타가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어떤 사물이나 보드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카트를 타겠다라고 했을 때 키보드에 있는 X 버튼을 타면 제가 직접 카트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다시 X 버튼을 눌러서 카트에서 내려오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아바타가 또 이동을 하다가 옆에 있는 꽃에 물을 주고 싶다. 그러면 X 버튼을 눌렀을 때 화분에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명록을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곳에 이런 화면들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X 버튼을 통해서 사물이나 화면 공유된 자료들 다양한 것들을 보고 싶을 때 이 X 버튼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기능. 단축키는 딱 3가지. 춤을 출 때 Z 버튼, 사람이 있어서 지나갈 수 없을 때 고스트 G, 그리고 사물이나 화이트보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보고 싶을 때 X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이 3가지 단축키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더타운의 레이아웃을 살펴보면 맨 아래에 있는 부분부터 보실게요. 자, 아바타 얼굴이 그려진 것을 클릭을 하신다면 나의 아바타를 다시 재설정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나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한다면 나의 이름을 수정할 수 있기도 하고 관리자로서는 이 환경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다시 처음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리스폰 지역 등을 이 환경 설정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지도 모양으로 되어 있는 미니맵은 현재 이 맵 안에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고 비디오 모양으로 되어 있는 스크린 히어는 화면 공유를 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이 이모티콘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게더타운에서 활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왼쪽의 맨 아래쪽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은 공간을 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사람의 아이콘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참석자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참석자들을 보시고 내가 이 참석자들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 전체적인 공간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스포트라이트 공간을 허용을 하게 해줄 것인지 아니면 이 참석자가 너무나 시끄러운 요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맵 안에서 강제로 추방을 할 수 있는 기능들, 즉 참석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사람 아이콘으로 눌렀을 때 보여지는 기능이고요. 말풍선 모양은 보았을 때 내가 참석자들에게 채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전체 사람들에게 채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채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개인 채팅을 할 것인지 채팅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말풍선 기능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부분에서는 맵을 직접 만들어 보고 맵을 수정을 하기도 하고 게더타운의 큰 장점은 게스트도 이 오브젝트를 직접 생성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 그래서 게임을 오브젝트를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맵을 함께 만들어가는 기능들을 이 왼쪽에 있는 맵 만들기에서 빌드를 통해 제작을 할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브의 공간으로 들어왔는데요. 게더타운에 비해 레이아웃이 정말 심플한 것 같아요. 자, 위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비디오 활성화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게더타운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오디오밖에 없습니다. 오디오의 목소리를 줄이고 켜주고 비디오 컨트롤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비디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나의 비디오를 활성화할 것인지 비활성화할 것인지 그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줌처럼 레이아웃을 내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아웃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을 하면 보여지는 비디오의 위치를 내 마음대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 정렬을 했을 때는 최대 8개의 비디오가 위에 보여지고요. 우측으로 정렬을 했을 때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디오가 나열이 되고 그리드 보기를 했을 때는 전체의 8명의 모습을 여기에 나열이 되어서 보일 수 있고 비디오를 숨기는 기능까지. 그래서 화상회의 줌처럼 나의 비디오 부분들을 어떻게 정렬을 할 것인지 그거는 내 마음대로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잽도 마찬가지로 아바타를 꾸며주기를 해서 입장을 하게 됐을 때 방향키를 눌러서 이렇게 아바타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다른 아바타가 있을 때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축키 G 버튼을 이용을 했었는데요. 잽에서는 다른 아바타들도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잽에서는 단축키가 없을까요? 당연히 단축키도 있는데요. 두 가지 단축키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키를 통해서 아바타끼리 이동이 가능하고요. 게더타운에서 G 버튼을 눌렀을 때는 춤추는 모습이었었는데 잽에서 G 버튼을 눌렀을 때는 상대방을 향해 주먹이 날아가는 펀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게임을 할 때 재미로 뭔가 활용을 할 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의 단축키는 바로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점프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단축키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동을 해서 아바타가 멀어지게 되었을 때는 당연히 상대방의 비디오가 사라지게 되는 기능도 있고 가까이 아바타끼리 이동이 되었다면 상대방의 비디오가 활성화되는 거는 게더타운과 비디오 활성화하는 부분에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볼 부분은 바로 아래에 있는 부분만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이 잽에서는 아래에 있는 부분에서 나의 비디오를 끄고 비디오를 켜고 이 비디오와 오디오를 활성화하는 부분은 이 두 가지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게더타운처럼 화면 공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화면 공유하기를 눌렀을 때 내 컴퓨터에서 보여지는 자료들을 상대방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면 공유를 할 때 이 스크린 모양의 화면 공유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줌처럼 참가자 명단이 이렇게 눌렀을 때 오른쪽 우측에서 참가자 명단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상대방이 참가자를 눌렀을 때 이 참가자를 게더타운처럼 따라가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움직였다면 자동적으로 나의 아바타가 따라가기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상대방의 옷에 따라서 나의 스타일도 똑같이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옷 따라 입기 그리고 상대방한테 내가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한테만 들리게끔 알림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메시지 보내기 그리고 맵에서 어떤 발표 권한을 줄 때 스포트라이트 기능을 지정을 하고 해제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물론 관리자의 입장에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이 모임에서 불필요한 언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강퇴하기도 마찬가지로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 프로필 부분은 여기에서 보여지는 아바타를 꾸며주는 공간으로 내가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톱니바퀴를 눌렀을 때 환경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영상 설정 같은 경우는 나의 오디오와 비디오와 뒤에 있는 배경 그리고 주변에 있는 소음들을 조절할 수 있게끔 나의 오디오 비디오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설정은 관리자에게만 보여지는 부분이세요. 그리고 내가 가입되어 있는 맵이 몇 개가 있는지 그 채널을
볼 수 있는 곳도 채널 리스트에서 보고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는 피드백 보내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화면 공유하기 부분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보이면 채팅을 입력하세요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눌러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채팅 부분에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게더타운에서는 채팅을 할 때 전체하게 할 것인지 아바타가 가까이 있는 근처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1대1 채팅인지 세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잽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체에게 채팅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내가 게스트가 아닌 일반 멤버로 로그인을 해서 들어온 사람에게 채팅을 할 때 1대1 채팅이 가능하다는 것 딱 두 가지로 채팅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모티콘이 있죠. 나의 감정 등을 표현을 할 때 이모티콘을 눌러서 이렇게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더하기 표시 부분이 있어요. 더하기 표시 부분을 보면 유튜브나 이미지나 파일, 화이트보드, 포털, 미니게임, 스크린샷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게더타운에서는 화면 공유를 통해 내가 원하는 파일들이나 유튜브를 이미 띄워놓은 상태에서 화면 공유가 진행이 되는데 잽에서는 내가 원하는 유튜브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화면 공유를 하지 않고 바로 이 맵 안에 작은 모양의 유튜브 채널을 보여줄 수가 있고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이 맵 안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송출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관리자가 참여자들이 이런 인베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권한 설정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잽의 홈페이지로 나오시게 된다면 이렇게 홈페이지 상단에 에셋 스토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에셋 스토어에 들어오니 이미 누군가가 NFT를 활용을 해서 맵과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맵을 선택을 했을 때 한강공원을 선택을 하게 되면 현재로는 무료로 이 한강공원 맵을 사용할 수 있게끔 구매하기 부분이 있죠.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셨을 때도 여기 맵에 사용되는 오브젝트들을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 라고 한다면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이 오브젝트를 구매하기를 누르시면 에셋 스토어에서 내가 필요한 맵과 오브젝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NFT를 활용을 해서 맵 가상 공간을 꾸밀 수 있는 부분이 잼만의 아주 특별한 특징입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내가 맵과 오브젝트를 직접 제작을 하고 그것을 에셋 스토어에서 에셋을 업로드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도 되겠죠. 이렇게 2D의 가상 공간 안에서 비슷하면서도 각각 다른 차이점을 가진 게더타운과 잽의 레이아웃과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과 잽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나에게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